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오후에 진행된 홍준표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야말로 맞짱 토론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일본은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인데, 추가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아주 악마적인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엄 사태 때문에 유야무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매일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누구였냐면요, 신의진이었습니다. 자, 의사 출신. 자, 신의진 윤리위원장은 누가 앉혔느냐? 바로 한동훈이가 앉혔습니다. 신의진이가 이거를 갖다가 임의로 싹 덮어버렸어요. 야, 이거 문제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맞짱 토론에서도 한동훈이가 지금 홍준표의 이런 이 공세에 대해서요, 제대로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게 맞네. 딱 단정해버렸죠. 개망신을 또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채널A의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이를 날리는 발언을 거침없이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이게 가장 뜨거운 질문의 토론이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밤 늦게쯤 되면 또 추가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실비아 님도 그러시고 박상숙 님도 절대 덮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요거 반드시 캐야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이 한동훈이 배신자, 반드시 까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현재 또 지금 여기저기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단독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30일 출마를 위해서 4월 30일 날 사퇴하고 내려온다. 이게 거의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미 지금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좀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인 승부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 뭐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2년 반을 하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요, 이제 한 3년 정도가 더 남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당선이 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 때 임기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3년만 하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본인은 87년 체제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87년 체제에서 상상도 못했던 제왕적 의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갖다가 이 헌법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부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국민들이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딸의 지지를 받는 전과 사범, 그리고 12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또 뽑아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여전히 정권 교체율이 높고,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지금 이제 선거법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박지원 같은 인간이 지금 무죄로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썰을 풀고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것도 수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지금 이제 3년만 딱 하고 내놓는다. 이걸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 호남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입을 연 시점, 그리고 입을 연 장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자, 호남에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호남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민주당 내분 발생 가능성이 많아요.
이탈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쩔쩔매는 더 이상 이제 쫓길 수 없다. 막바지에서 지금 이제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심판이 뛴다 선수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누구 맘대로 심판이야. 심판을 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요. 아니 한덕수 거는데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심판은 내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선관위가.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거 이재명이.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은 결국 이재명이도 쫓긴다. 본인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 아 이렇게 쫓기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아 너는 2심 판결이 맞아 죄가 없어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 인간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재판을 신속하게 전개하니까 전부 아니 재판을 쥐대로 무죄를 주려고 심판한다? 아니 그런데도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아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일 잘하는 인간이 이재명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명을 받아갖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탄핵을 하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얼마나 이게 이중적이냐. 그래서 탄핵을 해가지고 된 게 있어요?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9개인가 10개 전부 족족 기각이 됐잖아요. 족족. 이 정도가 되면 어느 누군가 민주당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인간도 책임을 안 져. 아무 인간도. 책임을 안 지는 거는 그만두고 말이죠. 요 변호사 비용마저도 국회 예산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이 법을 뜯어 고쳐서 탄핵이 만약에 헌짓을 기각이 되면 탄핵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인간들, 요 인간들한테 소송병을 전부 구상권 행사해서 물게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거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갖다가 뿌리채 뽑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우선 지금 이제 한동훈이 닦아세우는 홍준표에 닦아세우는 오늘 공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그 다음에 이제 깐족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재명이 법카. 그리고서 당원 게시판. 이렇게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종일관,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 대표이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김 여사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공격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홍 후보 같은 분은 대통령 편들면서 한동훈이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고 저는 계엄을 막았다. 요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거예요. 홍 후보처럼 아부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을 여당의 대표가 악마해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를 잘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부한 게 아니다. 예, 그야말로 직언을 한 것이다. 직언. 그리고 여당 대표이면서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 뭐 주가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털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니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때도 하나도 혐의를 못 찾았잖아.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올라타 가지고 다 결국 계속 악마하다 보니까 그게 탄핵으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계엄으로 또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한테 아부한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결국 계속해서 뭐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시켰지만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윤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깐족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한동훈이가 홍준표한테 계엄 선포 당일날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겠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내가 당 대표였다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탄핵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서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깐족되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겠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개막신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깐족거리는 표현은 자기를 폄하하는 것이다.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폄하받지 않게 지가 일을 했으면 왜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해요. 깐족거리스가 깐족거리다 한 거지.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법카, 그리고 특활비 논란, 이걸 가지고서도 홍준표 후보하고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말이죠. 작년 11월 달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기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한동훈이가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법카 의혹이 죄가 있으면 기소해야지. 무슨 소리냐. 왜 그걸 기소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 한동훈이는 그 당시 장관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재명 후보 하나도 못 잡더라. 그 대장동 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겨우 이 법카 가지고 기름값 쓴 거 가지고 시비하냐. 그래서 대장동과 같은 큰 범죄를 놔두고 왜 사소한 걸 기소해서 논쟁거리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탈탈 먼지 처리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요. 홍준표 후보도 과거에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때 특활비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 법과 유용 의혹도 별거 아니라고 지금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원색 비판한 글들이 게재됐는데 이거 한동훈 과적이 한 게 맞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계엄에는 도망다니면서 게시판에는 진심인 걸 보니 황당하다. 이러면서요. 아직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성역이라고 생각하는가.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 되는가. 아니 이것도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게시판에서 비판할 수 있지. 그런데 한동훈이 지 가족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대표 가족이 어떻게 여당 대표 가족이 현직 대통령 내외를 그렇게 악마적으로 비판할 수 있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해야지. 왜 익명으로 비판해? 떳떳하게 해야지. 다른 당원들이야 익명으로 비판한다고 하지만 당대표 정도가 되고 비판할 정도로 용기가 생기면 실명으로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간아. 왜 꼼수를 비판하냐고. 더러운 인간. 예. 자,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비난글을 쓴 게 한동훈 가족 아니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라. 딱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이 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 글쓴이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익명으로 보장되니까 가명으로 썼어. 이거 얼마나 더러운 추접스러운 당대표까지. 너는 그러니까 당대표는 그만두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한동훈아. 응?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 안 하는 것 보니 가족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둘이서 언성을 높이고 언쟁을 세게 벌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인간. 야 한동훈이 내려가라. 더 이상 우리 애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네 얘기한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네가 당원 게시판 이제 이게 양심선언과 마찬가지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가족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얼마나 윤 대통령 내외를 악마시키려고 작심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가족이 익명이 보장되니까 했다? 그럼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사전에 상의했을 거 아니야.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아니 실명으로도 그 당원 게시판에 못 올리는 주제에 무슨 놈 대표를 하냐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작심한 거예요. 요 인간이. 그런데 계엄이 터지니까 잘 된 거지. 아주 못된 인간.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게 토론 과정에서, 토론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것이고요. 토론 전에, 그러니까 채널A가 주최한 맞수 토론 참석하기 직전에 신경전이 또 벌어졌어요. 참 못됐다. 참 못됐다. 한동훈이 한마디로 참 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본래 막장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받았어요. 예. 그래서
못됐다는 거 뭐냐? 김문수 후보 전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옳은 지적이죠. 홍준표가. 한동훈이가 김문수 선배한테 대드는 걸 보고 참 쟤는 못됐다. 오늘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전과 범법이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재명이는 파렴치 전과고 김문수 선배는 노동현장 민주화운동할 때 전과인데 코로나 그리고 위반은 행정명령 위반에 불과하다. 형사 범죄도 아니다. 그걸 전과라고 하면서 덮어 씌우는 걸 보고 참 못됐다. 버릇없이 정치한다. 라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본인의 SNS에 깐족거림과 얄팍한 재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따끈하게 한동훈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이 인간도요. 홍준표 후보는 늘 막장 토론을 하시지 않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고 저는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해서 품격 있는 토론. 야, 너같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내외를 악마시키는 인간이 무슨 놈의 품격 있는 토론을 자격이 있냐 이 쓰레기야. 아이고 이런 인간들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요. 또 이제 이 한동훈이는 이 홍준표 후보는 까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왜? 그래야 홍준표는 떨어뜨리고 김문수하고는 홍준표하고 싸우면서 잃은 표를 김문수를 축켜 세워갖고 몇 표를 받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요 한동훈이 얼마나 얍삽한 아주 속이 다 내장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토론인간.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신의진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신의진이가 이게 중앙윤리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장을 했는데 요 신의진이가 말이죠. 당원 게시판 논란과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이 부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지금 홍준표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 익명성이 보자서 쓴 건데 왜 12장 있잖아. 그러니까 지 가지고 쓴 게 맞아. 지 가지고 쓴 게 맞아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지가 직접 썼냐? 또 누구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계속 이름을 돌려가면서 썼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징계 요청이 당원들로부터 쇄도했잖아요. 쇄도. 그런데 당원들의 징계 요청을 갖다가 불문 종결 처리했어요. 불문 종결 청기. 이게 12월 말쯤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징계 개시를 요청한 게 11월이에요. 11월인데 한 달쯤 돼가지고 이거를 징계 개시 요청을 갖다가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싹 불문 처리해버렸어요. 야, 불문 처리. 그 왜 그러느냐? 계엄에서 이제 어수선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요거를 징계 요청을 갖다가 싹 없는 걸로 불문 처리한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형사 재판을 거려야죠.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됩니다. 범인을. 자, 그래서 신의진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사람인데 신의진 위원장이 매일신문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서로 비방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온 양측 비방 관련 징계 요구안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없애는 걸로 종결 처리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이거 뭐 독재.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캐야 돼요. 뒤에서 어떤 작당을 했느냐. 이거 한동훈이한테 다 보고하고 한동훈이 이미 당 대표 끝났는데 보고하고 지침받고 불문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제대로 해서 이 수사까지 넘어가? 그러면은 이게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 잘못, 지 윤리적인 그리고 실적법을 어긴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싹 불문 처분도 하고 다 삭제를 하고 이거 삭제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 경찰이 수사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대구 매일신문에서 신의진한테 밀어붙이니까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올린 것을 징계 처리하자니 비슷한 내용을 한두 개 올린 사람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일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게 참 신의진이 요 인간도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골 때리는 인간. 자,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이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거를 덮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당무감사로 넘기는 건 고사하고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실상
셀프 사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 일가, 한동훈과 그 일가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뭐 1000여 개가 넘게 올라왔잖아요. 1000여 개가 넘게. 그래서 한동훈이 지 부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모친 이름, 딸 이름, 장인 이름, 장모 이름, 얼마나 추접스럽게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했습니까?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여당의 당대표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정치할 맛 나겠습니까? 아주 못된 인간.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후보도, 네가 범인이 맞네. 딱 일가를 한 것이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뭐, 지금 여기저기서 긴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5월 초에 내주에 사임한다 이겁니다. 내주 30일 날 사임한다. 왜? 29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헌재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권 효력이 발생을 나오면 29일 날 사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날 사임을 하고 5월 3일 이전에 입당을 한다. 왜? 이게 5월 3일 이후에 입당하게 되면 마치 말이죠. 그 경선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 같은 좀 추접스럽게 보이잖아요. 폼이 안 나잖아. 그래서 미리 경선 대상자가 누가 됐든지 관계치 않고 내가 뛰겠다. 그런 취지의 진정성을 우리 당원들, 국민들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월 초에 그러니까 내주 30일쯤 사임을 하고 5월 초에 바로 입당을 한다. 그리고 입당이야 뭐 이건 뭐 절차적인 거 아주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당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입당에 대해서 웰컴한다. 그래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그러니까 다른 정당 이게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복당과 입당 절차를 갖다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입당이야말로 이건 뭐 시간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에 의하면 이건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임기 3년의 개헌안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총선에 맞춰 개헌하는 구상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87년 체제를 종식할 임기 단축 개헌에 한대행이 공감하고 있고, 수명을 다한 지금 헌법을 개헌하는 건 대통령들의 욕심이고 그게 나라를 망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보수 세력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87 체제 전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중립적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관리자로서 정쟁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역할을 하고 물러나겠다. 이게 말하자면 이 한덕수 대행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연대 구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의원도 어제 그제죠.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3년 과도 정부를 개헌하겠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개헌 연정을 연대로 해서 지금 비명은 전부 보이자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출마에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좀 쫄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해서 많이 혼란이 있다. 웃기는 인간이에요. 뭐가 혼란이 있어?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치고 들어오면 본인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예. 가장 막강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어제 전남동업기술원에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임박설에 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질문과 관련해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직자 책무는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돼? 틀린 얘기 않죠. 맞은 얘기죠. 야, 그러면 이재명, 너 성남시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지금 부패 카르텔이 많이 있었어. 공직자 책무를 생각하고 일을 했어야지. 그게 아니니까 대장동, 백현동, 온갖 난리, 그 다음에 대북송금, 얼마나 난리가 났나. 자, 그래서 이재명 요 인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굴 하나 빨가지도 않고 얼마나 철면핍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오늘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를 명령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게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 중 모두에게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앞으로 계류된 여러 사건이 있는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말이죠. 호남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아주 쩔쩔 매고 있어요. 투표율이 그렇게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민주주의가 투표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의 투표 행위는 신뢰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선관위가 직접 챙기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